자, 합의 기호 시그마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시그마 뒤쪽에는 내가 합을 구하고 싶은 수열의 일반항을 적는 거야. 그리고 요 밑에는 시작점을 적어줄 거고요. 요 위에는 끝점을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n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 여기에 1 넣고 더하기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n까지 가는 거야. 예를 들어 얘가 100이다. 그럼 100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어? 지금은 n이니까 n까지 가면 되지. 알겠니? 근데 봐봐. 여기 너무 n이 많지 않아? 그치? 그래서 우리 시그마에서는 일반항을 이렇게 k번째 항이라고 많이 쓸 거야. 알겠어? 근데 이게 다 같은 뜻이야. ak라고 써놓고 k의 1부터 n까지 넣는 거나 aj라고 전제이씨 aj라고 써놓고 j의 1부터 n까지 넣는 거나 a 하트라고 써놓고 요 하트의 1부터 n까지 넣는 거나 어차피 다 같은 뜻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앞에서 sn이라고 썼던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놓은 식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럼 얘들아, 요거 K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그럼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야.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썼었지만 시그마에선 K로 많이 쓴다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라 하면은 전개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죠. K에 1 한번 넣고 그 다음에 K에 2 한번 넣고 어디까지? 10까지 가는 거야. 31 이렇게. 그럼 이들은 지금 그래도 1차식이 한번 구할 수 있겠지. 왜냐면 이거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항개수의 절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시그마 새로운 기호를 배웠으니까 이제 성질을 배워볼 거예요. 요거 배우면 뒷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얘들아. 가자. 자, 첫 번째로 이렇게 AK 더하기 BK라는 어떤 수열이 있어. 내가 얘를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 더한다 치면, 잘 들어. 여기 괄호가 쳐져 있지, 얘들아. 그럼 여기 1 넣으면은 이렇게 되거든. 여기 복잡한 숫자나 식이 들어있다고 쫄 필요가 없어. 그냥 초항이 조금 복잡한 것 뿐이야. 2 넣으면 어떻게 될까? A2 더하기 B2. 이게 이 수열의 이제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지? 쭉쭉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N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거 어차피 덧셈이니까 A끼리 B끼리 더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맞아? 이걸 다시 시그마 기호로 바꿔보면 얘는 시그마 AK가 되는 거고 얘는 시그마 BK가 되는 거지. 맞아요? K의 1부터 몇 가지? 자, 그래서 결론인데 여러분, 수열이나 어떤 다항식에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되는 애들 있잖아.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어. 됐죠? 뺄셈이 돼 있으면 이런 데가 뺄셈일 테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릴 테니까 뺄셈도 분배할 수 있어. 1번, 2번 성질은 뭐 별표도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야. 아시겠어요? CAK는 뭘까? 그냥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C로 묶어도 되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C 곱하기 시그마.
그치? 그래서 K랑 관련 없는, 이 변하는 문자 K랑 관련 없는 문자는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가 3번이야. 알겠어요? 알겠죠? 자, 4번 별표 쳐보자. 자, 너희 이렇게 생긴 수열을 전개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얘네다가 1, 2, 3, 4 넣어가지고 뭐 초항부터 이렇게 쭉쭉 전개해내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3n-1이라고 써놓고 중괄호로 닫아놓으면 이건 수열이고 수열을 전개해라 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전개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어? 뭐 n 말고 k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 알겠어요? 이것도 그냥 쭉쭉 전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상수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생긴 수열일까, 이거는? an이 4인 거야. 이건 무슨 수열일까? 계속 4예요. 알겠어? 그럼 봐봐. 내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할 건데 여기에 k가 없이 그냥 뜬금없이 4가 탁 써져 있어요. 그치? 그럼 1 넣어도 4, 잘한다, 잘한다. 2 넣어도 3 넣어도 쭉쭉쭉 해가지고 n 넣어도 4. 그럼 우린 결국 n이 몇 개인지만 알면 되네. 몇 개일까? 1부터 n까지 넣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야. 그럼 4 몇 개야? 100개. 여기 n이야. 그럼 몇 개야? 그렇지, n개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이제 너네 개수가 이런 문자화 돼 있어도 쫄지 마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보통 4번 공식을 애들이 이렇게 많이 외워. 얘랑 얘랑 곱한다. 이렇게 많이 외운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굳이 외우고 싶으면 여기가 1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여기다 별표를 쳐놔. 시작점이 반드시 1이어야 이 끝항이 한 개수 역할을 할 수 있거든? 자, 잘 들어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래? K가 7부터 23까지야. 5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7부터 시작하는 거지. 7항, 8항, 9항 해서 23항까지 가는 거거든? 어쨌든 5가 쭉쭉 전개가 될 건데 5가 몇 개일까? 16. 그러면 지금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7을 빼가지고 한 개수를 구한 거야. 그죠? 맞죠? 얘들아, 17개. 이걸로 애들이 엄청 틀려와요. 환장해. 알겠어? 얘들아, 내 말 들어봐. 너네 1부터 7까지 정수 개수 어떻게 세는 거야? 정수 x의 개수 1 안 되고 7 포함하면 x 몇 개야 이거? 세보면 돼. 2, 3, 4, 5, 6, 7 몇 개야? 6개지. 얘들아 잘 들어. 이렇게 끝점에 이퀄이 하나씩만 붙어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개수 구할 때 끝점 빼기 끝점 하면 돼. 딱 6개야. 얘들아,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을 하든 등비 수열의 합을 하든 한개수가 진짜 중요하거든. 한개수 하나 차이로 틀리면 답이 틀리겠죠. 알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개수 셀 때 하나 더 하면 돼요. 알겠죠? 이건 개수 셀 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 빼면 돼. 잘했어. 근데 시그마라는 것은 7도 포함하고 23도 포함하는 거 아니야? 얘는 한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내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고 보면 위에서도 돼. n에서 1 빼봐. 이거지. 여기다 1 탁 더해서 이게 한 개수야. n개. 이건 몇 개? 17개. 알겠죠? 자, 4번 옆에다가 씁니다. 시그마 K는 A부터 B까지 이런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한 개수에 낚여서는 안 돼. 알겠지? 여기 K가 10이고 100이면
이거 되게 한 개수가 90개 같아 보여. 그죠? 근데 91개야. 91개야. 이렇게 좋습니다. 넘기세요.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삼성 외워볼게. 나은이는 여기까지 연산 잘하잖아. 너는 그 밑에 있는 부분분수랑 루트를 지금 듣고 가면 되는 거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체력이 없어? 이렇게 다 되게 지쳐 있어 벌써. 여기까지 이해 잘 되세요? 실제로 이제 문제는 풀어봐야겠지만. 자, 시그마 K부터 갑시다. 자, 무슨 뜻일까?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어디까지? N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건 그냥 공차 1이고 초항 1이고 마지막 항 N인 등차 수열로 봐도 되는 거야. 한 개수의 절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끝점이 10이다. 1, 2, 3 해서 10까지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한 개수의 절반에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근데 지금부터는 이런 관점 말고 그냥 여기서 바로 올 거예요. 이 공식을 이용할 거야. 봐봐. 예를 들어 K는 1부터 20까지 K다. 그럼 여기다가 20 넣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20 넣으시면 돼. 앞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조금 등차 수열의 느낌을 빼는 거지. 알겠어? 알겠어? 그럼 이 식을 배우자마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자유도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잘 들어. 우리 아까 3K 플러스 1 한번 해봤지? 그치? 자, 일단 수열을 처음 배운 친구들의 느낌, 이 수열을 분석하는 거지. 초항 뭐야? 4. 그 다음 항 뭐야? 7. 이런 식으로 해서 31까지 가는 거고, 등차 수열이지. 항 개수의 절반에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연산이 가능한 거야. 자, 잘 봐. 앞에서 배운 시그마 성질에 의하면 이 합은 시그마를 뜯어줄 수 있다고 배웠어. 그죠? 그리고 요 3은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배웠어? 그렇지. 밖으로 이렇게 꺼낼 수 있다고 배웠어. 일단 이걸 이제 시그마 성질로서, 시그마 공식으로서 연산을 하시는 것이. 시그마 K인데 N자리에 10이 들어있네. 그죠? 요 N자리에 10이 들어있네. 그럼 여기다 몇을 넣으면 될까? 10. 오케이. 자, 요거 1이요? 1이 10개. 이렇게. 됐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자, 위에 게 편해요? 아래 게 편해요? 아래? 지연이는? 아래? 제이는? 둘 다 괜찮아? 은채 뭐가 편해? 위아래? 둘 다 괜찮아? 근데 이제 등차 수열에서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은 이게 더 편할 텐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밑에 방식으로 가긴 가야 된다. 이 정도 감을 잡고 계시면 돼. 알겠어? 자, 다음 시그마 K 제곱. 내가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니네가 이런 수열은 이제 알아. 이거 몇 차식이야 다? 1차식이잖아. 이거 초항 1, 공차 1짜리 등차 수열이고, 이거는 초항 3, 공차 2짜리 등차 수열이고, 이거는 초항 1, 공차 2짜리 등차 수열이지. 맞아요? 얘는요. 무슨 수열이야? 이름이 없어.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근데 오늘 이 공식을 배우시면 이제 이런 2차식도 합은 구할 수 있어요. 자, 갑시다. 뜻은 이런 뜻일 거야. 그쵸? 계산 방법은 이거 제가 6분의 공식이라고 부르거든요. 6분의 nm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증명은 안 할 거야. 오늘은 안 할 거야. 내가 보내준 영상 중에서 마지막 영상 보면은 이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수업 시간에 증명하지 않았니? 그렇지 나오나? 아, 너 쉬워서 안 보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가 n자리에다가 12를 넣어. 뜻은 뭐야? 1제곱부터 12제곱까지 가는 거지. 근데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막 한계수의 절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딴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돼요. 등차 수열이 아니거든. 그럼 지금부터는 계산 방법이 얘밖에 없는 거야.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돼, 얘들아? 진짜 돼? 집에서 좀 연산해봐야 돼. 그럼 봐봐, 얘들아. 너네 이 수열 뭔지 몰라. 이 수열 뭔지 모른다고. 뭐 전개를 좀 해보면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3이고 3 넣으면 이거 등차 수열, 그러니까 공차가 등차인 수열이거든. 봐봐. 이씨 뭐야. 그다음 4 넣으면 뭐 이런 수열이거든? 얘가 2 차이 나고 얘가 4 차이 나고 얘가 6 차이 나는 이런 수열이란 말인데 이런 수열은 배운 적이 없잖아. 그지? 그 다음 숫자는 21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수열은 배운 적이 없지? 근데 합은 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10항까지의 합. 이런 건 구할 수 있어. 이 식 그대로 가지고 올 거면 여기 n이라고 쓰면 되고 이거 k로 바꾸려면 여기를 k라고 쓰면 돼. 자,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시그마 뜯어졌다고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지. 시그마 뜯어졌다고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지. 자, 앞에 거는 6분의 공식, 뒤에 거는 2분의 공식,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1이 10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세제곱합은 설명 안 할게. 그냥 공식이야. 다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공식을 세제곱까지 배우니까 니들은 앞으로 3차 이하의 다항식은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부분분수랑 루트 배우고 갑시다. 부분분수랑 루트 배우고 문제 몇 개만 같이 풀고 집에 가자. 자, 이제 니들한테 무슨 능력이 생겼다고? 3차 이하의 다항식은 이제 합연산을 할 수 있는 거야. 1, 2, 3번 공식을 배우면. 그쵸? 근데 이 세상에 다항식만 있는 건 아니죠. 분수식도 있고 루트식도 있지. 분수식은 여러분 수학하에서 뭐라고 배웠어? 유리식이라고 배웠죠. 루트식은 수학하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무리식이라고 배웠죠. 맞죠? 분수식이랑 무리식은 이제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수열, 모든 식을 다 시그마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특별한 애들은 시그마를 계산할 수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야. KK 플러스 1. 이렇게 2차식, 1차식인 애들은 시그마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하기에 앞서 약간의 조작을 해주는데 여기 봐야 돼. 2차식, 1차식일 때는 우리가 수학 하에서부터 쓰던 공식이 있어요. 부분분수 분리라는 거거든. 기억나니? 여기 2차식이잖아? 얘네를 이렇게 찢어버릴 수가 있어. 근데 찢을 때 이 A, B분의 1을 얘들아 이렇게 A분의 1, B분의 1로 찢어버릴 수 있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공짜는 아니야. 이런 찌꺼기가 필요해. 그래서 이 B-A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분수 공식을 쓰실 때는 이 뒤쪽에다가 큰 걸 놓고 하십시오. 그래야 차가 양수가 돼요. 자, 지금 얘가 B고 얘가 A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빼면 몇이야? 1이죠.
K 플러스 1에서 K 빼면 1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 까나 마나 상관이 없는 거지. 오케이? 계산해 볼게. 왜 뜯었는지 보여줄게. 자, 여기다 1 넣어봐. 1, 2. 자, 여기다 2 넣어봐요. 2, 3. 맞아? 자, 여기다 3 넣어봐요. 3, 4. 맞아? 이해하고 있는 거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10판까지 가는 거지. 근데 마지막 거 전 거 한번 써보자. 자, 9 넣어보자. 9, 10. 그 다음에 10 넣어보자. 10, 11. 그죠? 그럼 가운데가 신나게 지워집니다. 됐어요? 그럼 남는 게 1하고 11분의 1만 남아서 답은 11분의 10이야. 요게 이제 그 25번 프린트 이제 이 문제들이 있는 거야. 알겠죠? 가고 싶어? 너네가 숙제만 잘해오면 내가 다음 주 일요일은 짧고 굵게 끝내줄 수 있어. 알겠어? 자, 두 번째는 이제 루트 포함된 식이야. 루트 포함된 식인데 유리화가 안 된 채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제가 유리화가 안 된 채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가보자. 나은아. 안녕? 이거 분모 분자 유리화 하려면은 뭐 곱해야 되니? 루트? 그쵸. 여기다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여기다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곱해야 되지. 그치? 근데 쓰지 마시고 암산해요. 어쨌든 유리화의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켤레를 곱해서 루트를 벗기는 게 목표거든?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서 벗겨지는 거니까 얘가 나오고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변하죠. 암산할 수 있죠. 그죠? 분자에는 뭐가 생길까? 분모에 켤레가 생기는 거야. 가운데 거 부호 바꿔서 위로 올리시면 돼. 얘나 이해돼? 자, 그럼 밑에는 분모가 1이지. 그럼 안 써도 되겠죠. 자, 이제 1부터 넣어봅시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1. 그 다음 2 넣으면 어떻게 돼? 3, 2. 그 다음 3 넣으면 어떻게 돼? 4, 3. 굿. 이렇게 해서 48까지 가는 건데 47 한번 넣어볼게. 48, 47이겠지. 그 다음 48 넣어볼게요. 그러면 49, 48이겠죠. 자, 얘도 이제 신나게 지워지는데 지워지는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잘 봐. 앞괄호의 앞항이 뒷괄호의 뒷항을 지우는 거야. 앞괄호의 앞항이 뒷괄호의 뒷항을 지우는 거야. 앞괄호의 앞항이 뒷괄호의 뒷항을 지워요. 앞괄호의 앞항이 뒷괄호의 뒷항을 지워. 이런 규칙이야. 그래서 맨 뒤에 있는 항의 앞에 거랑 맨 앞에 있는 거에 뒤에 거 하나가 남아요. 아시겠어? 얘를 조금 연습하면은 얘네가 몇 차이 나는지 또 개수가 뭐가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암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암산은 우리가 좀 이따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25번 프린트를 풀면서 지워오는 걸 연습해 오시는 게 이번 목표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바로 지워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건너 지워지는 것도 있으니까 꼭 항을 써가지고 지워보는 연습을 해오셔야 돼. 자, 숙제 보내줄게. 자, 월수금반은 수요일까지 연산서 25까지 풀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화토반은 토요일까지 다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화요일이랑 수요일날 제가 프린트를 하나씩 더 드릴 거야. 그걸 일요일까지 풀어오시는 거야. 알겠죠? 끝이야. 나은이, 제이, 은채, 지연이, 지민이는 가도 되고, 서아는 질문하고 가고, 예나는 오늘 등비 수요일까지 나랑 풀고 가야 돼. 끝! 수고했습니다.